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이 기후변화와 생태경제 강좌를 맡은 장용창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사회 문제에서 발생하는 공유지 비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강좌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공유지 비극이라는 경제학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공유지 비극의 논리에서 찾음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경제학적으로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탄소 중립만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부터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방안도 찾으려고 합니다. 한국 전체의 공공재를 증가시키는 것이 결국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후변화 이외에 여러 사회 문제들도 공유지 비극의 원리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 및 여러 사회 문제들이 모두 공유지 비극의 원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유지 비극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잘 적용한다면 기후변화 문제 및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는 국가 예산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부분인 산림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종갱신 사업입니다. 수종, 즉 나무의 종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베어내서 탄소 흡수를 잘하는 나무 종류로 바꿔 심거나 산에 있는 늙은 나무를 베어내서 어린 나무로 바꿔 심는 사업을 산림청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정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린 나무가 늙은 나무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으면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한다라는 것이 산림청의 주장이지만 이것은 증명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무는 잎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1년생 어린 나무 한 그루가 1000개의 잎을 가지고 있다면 산림청이 베어내고 있는 20년생 나무는 1조 개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년생 나무는 1년생 나무에 비해 10억 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같은 기간 동안 흡수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 아래 서면 그늘이 매우 짙어서 시원합니다. 그만큼 큰 나무들은 태양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면서 동시에 그만큼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 나무가 늙은 나무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20년 이상 된 늙은 나무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도 적다. 산림청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증명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청이 베어버린 늙은 나무의 나이테를 잘 관찰해 보면 태어난 지 20년 이후에도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성장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수백 년을 살고 세계 최고령 나무는 9,000년 이상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20년 넘은 나무가 성장이 더디다는 산림청의 주장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산에 나무가 있으면 그 아래 토양에도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의 아래에는 잎이 쌓여 두터운 토양이 형성되고 그 토양에 사는 미생물들이 잎에 있는 탄소를 흡수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가 줄기 속에 저장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이나 그 아래 토양의 미생물들이 저장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나무를 베어버리면 두 가지 방식으로 토양 내 이산화탄소가 사라집니다. 1. 태양열과 태양빛에 의해 토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버립니다. 2. 비가 왔을 때 그 아래 토양이 함께 쓸려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토양이 보유하고 있던 탄소들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넷째, 산에 있는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라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와 가뭄 조절도 나무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그것이 주는 경제적 가치도 엄청나게 큽니다. 또한 산에 있는 나무는 그 아래에 뿌리와 토양과 낙엽을 가지고 빗물을 저장해 줍니다. 그렇게 토양에 저장된 빗물은 비가 그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숲은 녹색댐이라고도 불립니다. 북한에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산에 나무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산에 있는 나무는 생물 다양성 기능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하나의 개체로 보지만 나무는 그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부터 시작해서 미생물에 기대어 사는 버섯, 버섯을 먹고 사는 곤충, 그 곤충들을 먹고 사는 새, 새를 먹고 사는 다른 동물들까지 수많은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물들은 자신이 살기에 좋은 환경에 매우 섬세하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한옥에 가면 추워서 살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숲에 있는 늙은 나무가 베어질 때는 그 수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산림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종갱신 사업은 정말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산림청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소중한 정부 예산이 왜 이런 사업에 배정되어 낭비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 예산도 일종의 공유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이유는 국가 예산도 일종의 공유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처음 들으신 분은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공유자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자원에 대해서는 지난 3주차 강의에서 학습했습니다. 공공재, 사적 재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공공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의 물리적인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해버리면 내가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없는 경합성이 있을 때 이를 사적 재화라고 합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비되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이런 배제 가능성이나 경합성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재화는 공유자원, 클럽재화, 공공재로 분류되는데 이 셋을 합쳐서 공유자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예산의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은 어떨까요? 우선 국가 예산을 하나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정받으면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정받을 수 있는 예산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경합성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기본적으로 모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산 배분과 관련된 법률과 규칙 등에 의해 특정한 경우에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도록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경쟁하는 주체들은 그런 법규 자체를 바꾸어서 예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예산은 배제 가능성이 그리 크지도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예산은 경합성이 크고 배제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공유 자원에 가깝습니다. 국가 예산이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공유 자원에 벌어지는 공유지 비극이 국가 예산에서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즉, 국가 예산을 받으려는 모든 주체는 합리적으로, 즉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즉 서로 자기 부처나 자기 지자체에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하는 합리적인 마음에는 공익성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산림청의 수종갱신 담당 부서 직원이 수종갱신 사업은 탄소 흡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환경적인 다른 이익도 거의 없으니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국가 예산을 쓰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예산 신청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주체가 예산을 받아내려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은 황폐화됩니다. 국가 예산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합리성이 아니라 집단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예산은 가장 필요한 사업에 먼저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필요한 사업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는 예산 배분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이렇게 집단적인 합리성에 의해 가장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기보다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이번 시간은 소개 및 예산의 공유지 비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경쟁에서 나타나는 공유지 비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